가끔은 오래된 한 편의 영화에서 뜻밖의 위로를 받거나 또 별 기대 없이 선택한 영화 속 한 장면에서 깊은 카타르시스를 느낀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영화를 통해 눈앞에 펼쳐지는 또 하나의 세상과 마주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인지하지 못했던 내면의 깊은 상처와 고민들이 영화 속 한 장면과 만나서 아주 강력한 스파크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같은 작품을 감상한 관객들이 저마다의 다른 인상과 소감을 나타내는 것도 어쩌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화두가 다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한 드라마의 제목처럼 모두가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기에 미처 마음의 준비도 하기 전에 불현듯 크고 작은 삶의 굴곡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드라마의 주인공 이야기 속에서 시련을 이겨낼 작은 힌트를 얻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청산뉴스에 오신 분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영화 속 인문학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현정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네, 1부에서는 영화로 만나는 인생 질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나름의 인생 질문을 영화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2부에서는 영화는 어떻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적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현정아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영화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현정아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은 제가 영화로 만나는 인생 질문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와 계신 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다들 영화는 언제 보세요? 다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미가 있는 게 인문학은 다들 조금 꺼려 하세요. 인문학이라고 하면 조금 많이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영화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지금처럼 표정이 밝아지시면서 영화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는 영화를 굉장히 자주 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인들은 굉장히 영화를 많이 보는 편에 속하고요. 한국의 영화 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지지 않을 만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 인문학 강의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영화를 제대로 보는 나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저는 영화를 제대로 보는 편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인문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영화를 제대로 보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인문학은 말 그대로 영화를 통해서 인문학을 알아가는 건데 인문학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인문학은 사람을 알아가고 사람의 무늬를 그리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블랙팬서 보고 오신 분 없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블랙팬서 같은 경우는 영웅 시리즈 중에서는 굉장히 흥행 시리즈 중에 속하고요.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 그리고 조연들 그리고 그 영화를 함께하고 있는 엑스트라들을 보면서 각자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사연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우리가 조금 실용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영화를 보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쓰신 글인데요. 안용태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화와 인문학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영화에는 삶과 인간이 그리고 있는 로맨틱한 순간,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순간, 그리고 주인공들과 조연들이 이루어 나가는 굉장히 커다란 서사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영화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저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매체에서 약간 주인공들의 찌질하고 약간은 초라하고 약간은 없어 보이는 그런 매체를 가장 잘 다루는 게 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저렇게 화려해 보이고 멋진 주인공들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저희는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공감을 받기도 하고 주인공처럼 비슷한 선택을 하는 과정을 저는 걷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영화를 저는 정의 내리고 싶으면 관객에게 말을 걸어오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 영화에는 약간 저희가 오락적인 기능으로 보는 영화도 있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인공을 보고 약간 위로를 받고 싶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끔 하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내가 10년, 20년 또는 관객들에게 100년, 200년이 지나도 전해져 내려온 영화의 조건들은 바로 이 관객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영화라고 합니다. 네, 제가 설 연휴에 굉장히 오래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여러분 혹시 천밀밀이라는 홍콩 영화 아시나요? 네, 제가 천밀밀을 그 노래만 듣다가 이번에 저도 처음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여운이 오래 남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천밀밀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영화를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천밀밀은 그 시대의 시대상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영화고요. 영화를 보는 순간순간 영화 감독이 저에게 너무 많은 질문들을 던져주는 영화였습니다. 이처럼 영화 한 편을 저희는 보고 나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저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인문학적인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야 된다고 하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인데요.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네, 영화 인문학으로 가져와서 바로 이 왜라는 질문을 예시로 들어드리면 저희는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는 같은 장면이나 같은 대사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아마 보시고 나면은 내가 좋아하는 명대사 그리고 친구가 좋아하는 명장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과 대사는 모두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벤져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토르를 좋아하고요. 누군가는 헐크를 좋아하는 것처럼 제각각 다른 캐릭터들을 좋아하게 되는데 저는 나는 왜 똑같은 어벤져스를 봤는데 토르가 좋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그런 왜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 길을 걷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살다 보면 저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했던 질문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나는 왜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지? 라는 질문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취업하는 게 힘든 거지? 라는 질문 아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누구라면 모두가 겪어봄직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치열하게 취업 준비를 했고 저는 치열한 취업 준비만큼 이직 준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내가 평생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직업은 뭘까라는 저는 질문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영화를 보고 영화를 인문학적으로 보면서 그 답을 찾으면서 지금 이렇게 강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저 스스로에게 물어본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만나는 많은 청년분들에게 물어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길에 들어선 당신에게 필요한 인문학 질문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나의 진로를 정하고 나의 취업 그리고 나의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의 20년, 30년, 멀게는 50년 뒤까지 우리가 산다는 가정을 해봤을 때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인문학을 혹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강의나 책을 보시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질문,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연애를 하시게 되면은 100%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찾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빨리 퇴사를 하시게 됩니다. 네, 최근 그 직업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내가 이 회사를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스펙을 쌓고 열심히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기간이 혹시 몇 년인지 다들 알고 있으신가요? 네. 네. 통계를 내 보니까 1년 3개월 또는 1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의 이직 사유 또는 퇴사 사유를 물어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또는 나랑 잘 맞지 않아서라고 해서 최근 직업시장 그리고 인사 담당자, 회사의 많은 분들에게도 고민이었고 제가 정말 놀란 거는 저도 첫 직장에 들어가서 퇴사를 하기까지 걸린 개월 수가 1년 3개월이었거든요. 너무나 놀랐고요. 저도 똑같은 퇴사 사유를 적고 나왔습니다. 저의 적성에 맞을 줄 알았는데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반드시 아셔야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도 잘 하실 수 있고요. 내가 들어간 직장에서 내가 오래 근무를 하실 수 있고 조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바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욕망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느끼는 편이세요? 저희는 고대 사회부터 인류가 생겨난 그 순간부터 저희는 집단 생활 또는 무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의 조건은 내가 나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나의 모습, 그래서 저희는 어떤 장소에 갈 때마다 적재적소에 맞는 가면을 써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욕망에 솔직한 게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누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진짜 원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인 거고 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라도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가 나에게 묻는 인생 질문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인생 질문으로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본 라라랜드입니다. 라라랜드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데이미언 셔젤이라는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 감독은 라라랜드 전에 위플래시라는 작품으로 대중들에게 인사를 찍은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은 라라랜드의 제작비를 만들고 싶어서 위플래시를 만든 걸로 유명해요. 스토리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재즈 클럽을 열고 싶어하는 세바스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미아라는 여주인공의 꿈과 사랑 그리고 진로의 선택 이야기로 저희는 이 영화의 줄거리를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 극중 미아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선택을 가지고 있는 역할로 나오게 되는데요. 극중에서 미아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저와 그리고 지금 취업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아는
고향에서 떠나와서 LA로 와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정말 절실하게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배우가 언젠가 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가 준비한 목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영화는 진로에 있어서 많이 고민도 하고 불안한 모습도 보이고 이 배우라는 직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그 과정들이 영화 속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미아는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세바스찬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목표했던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고 세바스찬이 조언해준 대로 직접 대본을 써보기도 하고 자기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세바스찬이 미아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멘토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세바스찬은 미아에게 이런 대사를 해줍니다. 당신이 배우가 되고 싶으면 직접 대본을 쓴 다음에 1인극을 세워보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그냥 배우가 아니고 특별한 배우입니다. 당신의 특별함을 믿으세요 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세 번째로는 당신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재능을 의심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 대사가 왜 와닿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볼 당시에 저도 프리랜서를 전향한 지가 얼마 안 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사 시장에서 프리로 나왔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바로 이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세바스찬이 저에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이 말들이 좋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속에서 미아는 커다란 자기의 4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으로는 파티에 가는 장면이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미아는 파티에 갈 것인지 그냥 집에 남아서 편하게 쉴 것인지에 대한 선택 중에서 파티에 가서 자기의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선택을 첫 번째로 합니다. 두 번째 선택으로는 세바스찬과 이제 약속을 한 상태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와 밥을 먹다가 미아는 그 대화를 듣던 도중에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바스찬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보면서 미아의 두 번째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미아가 박차고 나가서 세바스찬을 보러 가는 과정이 바로 극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꿈인 배우를 위한 선택으로 저는 보였고요. 세 번째 선택으로는 1인극을 할 것인가 그냥 오디션을 보러 다닐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연인 세바스찬의 조언을 듣고 1인극을 한번 해볼까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미아는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어차피 오디션을 봐도 합격이 잘 안 되니까 내가 나의 대본을 쓰고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결심을 하는 세 번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미아는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선택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으로는 고향에 돌아간 미아 앞에 세바스찬이 너의 1인극을 보고 감명받은 사람이 오디션 제안을 했으니까 오디션을 보러 가자라고 하죠. 그래서 미아는 고향에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오디션을 보러 갈 것인지에 대한 4가지 선택을 하는데 결국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일과 사랑이라는 2가지 중에 너는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네가 일을 이룰 수 있고 사랑도 이룰 수 있는데 2개 중에 너는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저는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만드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은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그 상황을 만났을 때의 경험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가져봐야 되는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여자 주인공이었던 미아의 선택 그리고 여자 주인공인 미아의 꿈길을 저희는 함께 질문을 통해서 만나보았고요. 영화에서는 두 번째 주인공 바로 세바스찬의 진로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터
마지막 결말까지 세바스찬이 하고 싶어하는 꿈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재즈클럽의 사장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세바스찬은 자신의 연인인 미아를 만나면서 자기의 꿈길을 조금은 방황하는 모습을 감독은 보여줍니다. 세바스찬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재즈클럽의 사장이 될 거야. 나는 조만간 내가 계획한 장소에 반드시 재즈클럽을 오픈할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정통 재즈를 들려줄 거야. 라고 굉장히 확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결심을 흔들게 된 사람이 자기의 멘티인 미아를 만나게 되면서라는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극 중에서 세바스찬은 미아를 사랑하게 되고 미아와의 사랑을 조금 지속하고 조금 더 잘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연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꿈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퓨전 재즈를 하는 밴드에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그 퓨전 밴드에 들어가서 밴드가 성공하고 음반이 잘 팔리고 성황리에 투어를 계속 다니게 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미아를 만나지 못하는데요.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난 장면에서 미아는 세바스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그 투어 다니는 일이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야? 너 지금 퓨전 재즈 하고 있는데 원래 당신은 전통 재즈 좋아했잖아. 그거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 투어를 계속하고 싶어요? 라고 미아는 질문을 계속하는데요. 자신의 연인인 세바스찬이 미아에게는 너의 꿈을 계속 앞으로 향해 가라고 하고 잘 해보라고 하고 재능이 있는 거라고 동기부여를 해준 반면에 정작 자신은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서 연인인 미아가 조금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길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독은 이 장면을 연출한 게 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 저희는 진로를 정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 하니까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바라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나는 어떤 것을 고르는 사람일까?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만 나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본 경험 있으실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인 거에 따라서 저희는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이 세바스찬의 과정을 보면서 나는 진로를 과연 정하게 될 때 내가 정말 취업을 못하고 내가 오랜 시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밥벌이를 하면서 내 꿈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지금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취업 준비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목표한 일을 반드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저희는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바스찬을 보면서 떠올린 문구는 바로 이 문구인데요. 헤르만 헤세가 쓴 굉장히 유명한 데미안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세바스찬은 사랑하는 미아를 만나고 미아와의 사랑을 지속시키고 싶어서 자기의 꿈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도 잃어버리면서 결국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과 사랑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어. 그리고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에게 똑같은 상황을 묻습니다. 너는 일과 사랑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일과 사랑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는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니? 라고 바로 물어봅니다. 네. 저도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던져본 지난달이 있었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고 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사랑했던 연인을
두고 이를 선택해서 저는 헤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극 중에 미아와 똑같이 일과 사랑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저 역시도 이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나는 똑같은 주인공들처럼 선택의 기로에 오게 된다면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로 드리고 싶은데 극중 세바스찬은 미아에게 총 3번의 클락시언을 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미아가 계속해서 자신의 꿈으로 갈 수 있도록 경적을 울려주는 장면을 감독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아, 너 지금 앞으로 가야 할 타이밍이야. 망설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어하는 배우가 저는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으로 가라고 저는 세바스찬의 행동을 통해서 감독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생각에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장면을 통해서 내 꿈의 경적을 울려준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상황에 너 지금 앞으로 가.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시간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꿈길에 필요한 인생 질문들을 영화 라라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재능은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들에게 질문하는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생 질문들을 물어보시고 거기에 답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